그 다음에 2월 2일에 러시아 가말레 연구소에 스푸트닉 V 백신의 안전성 효능에 대한 중간 분석 3상 임상의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찍이 이제 스푸트닉 V라고 이제 백신을 명명하면서 3상 결과 없이 허가하고 막 접종을 시작해서 많은 의문점과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 스푸트닉 V 백신을 무작위 대조 3상 임상을 해서 란셋의 중간 분석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도 역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인데 여기는 이제 헤테롤로고스 백신이라고 2종.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을 26형하고 5형을 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형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3주 간격으로 접종하는데 첫 번째는 아데노바이러스 26형 벡터를 썼고 3주 뒤에 두 번째 접종은 아데노바이러스 5형 벡터를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벡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스파이크 단백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첫 번째 접종을 하고 나면 이 벡터에 대한 항체가 생깁니다. 백신 접종 후에 벡터의 이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스파이크 유전자에 대한 항체도 생기지만은 그거는 이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항체죠. 그렇지만 이 벡터에 대한 항체가 생겨가지고 두 번째 가서 뭐 3주든 4주든 같은 벡터를 쓰게 되면 이 벡터에 대해서 1차 접종 때 생긴 항체가 두 번째 같은 벡터가 접종이 된다면 결합을 해서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항원으로서의 성능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그 면역 원성, 항체 생성률이 올라가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접종하는 거는 프라임 부스트라고 해서 한 번 접종하고 항체가 올라간 다음에 두 번째 접종하면 항체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부스트가 되는데 이 같은 벡터를 쓰게 되면은 이 벡터에 대한 임뮤니티 안티바디가 두 번째 벡터 같은 벡터를 쓰게 되는 경우에 효과를 낮추게 되죠. 결합이 돼 가지고 항원으로서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말레 연구소는 이 벡터를 첫 번째 접종은 아데노바이러스 26형, 두 번째는 아데노바이러스 5형 헤테롤로고스 서로 2종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 이제 특징이고 상당히 이제 골심을 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의 그 스푸트닉 V는 18세 이상 피험자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등록 당시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그러니까 항체 검사든 PCR이든 이 코로나에 걸려진 적이 없는 사람을 연구 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대 위약을 3대1 비율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테롤로고스 프라임 부스트 백시네이션을 3주 간격으로 했는데 아데노바이러스 26형을 처음 접종하고 21일 3주 후에 아데노바이러스 5형 백신을 도수당 0.5cc씩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 변수 효능을 보는 1차 평가 지표를 1차 접종 후 31일 경과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실험실 확진 코로나19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증상이 있으면서 PCR로 확인된 경증, 중증, 중증. 보통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 대부분의 임상에서 한 지표를 동일하게 사용했고 단지 1차 접종 후 21일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2차 접종하고 일주일 후로 보거나 이러는데 여기는 1차 접종하고 21일, 그러니까 2차 접종한 이후에 발생한 실험실 확진 코로나 환자를 이제 예방 효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1,977명, 22,000명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백신군이 16,501명, 위약군이 5,476명. 그러니까 3대1로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나 이제 영국의 백신들은 대개 1대1로 배정을 하는데 여기는
그 백신군을 위약군을 3배 더 많이 백신군에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9,866명이 임상을 이제 2번 접종까지 했는데, 그래서 1차 평가지표를 봤더니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백신군은 16명, 위약군은 62명. 그러니까 백신군이 현저히 낮죠. 예. 그래서 백신 효능을 계산해 봤더니 91.6%.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스푸트닉 V에 대해서 효능이 저게 참 잘 나올까 했는데 의외로 91.6%, 꽤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 95%, 94%에 좀 못 미치지만 90%대니까 상당히 그 좋은 효능을 나타냈죠. 아마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26형하고 5형으로 서로 달리함으로 해서 이 방해하는 효과를 피한 것이 아마 주요한 전략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레이드 1이 대부분이고, 중증 이상 반응은 위약군이나 백신군이나 거의 비슷하다. 백신군이 0.3%, 위약군이 0.4%. 뭐 비슷하거나 뭐 백신군이 좀 낮죠. 그래서 백신과 무관했고, 이제 사망자가 4명이 나왔는데 백신군 3명, 위약군 1명. 그렇지만은 이제 연구자들이 여기 DSMB라고 보통 그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자료 그 안전성 분석위원회에서 백신과 무관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스푸트닉 V 백신이 3상 결과 91.6%의 높은 효능과 또 안전성을 입증을 해서 상당히 이제 3상 결과가 없다라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 란셋이라고 하는 이제 좋은 저널에 또 리뷰가 돼서 실렸기 때문에 스푸트닉 V에 대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푸트닉 V에 이제 좀 자세한 걸 보면 연구 참여자 왼쪽에 이제 백신 접종군 14,964명, 위약군 오른쪽에 4,902명. 그 남녀 남자가 한 61%로 많았죠. 그 다음에 백인이 98.5. 러시아에서 하다 보니까 다 백인이 대부분이고 아시아는 1.5%. 그 다음에 이 연령 분포도 여기 보면 60세 이상이 10.8%. 그러니까 좀 적긴 합니다.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파이자, 모더나, 뭐 얀센 이런 데서 한 것보다는 고령자가 숫자가 좀 적긴 하지만 아스트라보다는 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저질환도 양군이 25% 정도 비슷하게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효능 분석을 보면 여기서 아까 전체적으로 91.6%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령군별로 18세, 30세, 30대, 40대, 50대, 60대 다 90%, 92%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컨시스턴트하게 일정하게 연령과 무관하게 이제 효과가 좋았다는 거고, 남자 여자에서 보면 이제 남자가 94%, 여자가 80.5%, 약간 남자가 더 높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접종 후에 이제 이 모든 연령대, 그 다음에 남녀 성비와 무관하게 효능이 좋았고, 특히 중등증 내지 중증 예방 효과는 이제 100%였다. 그러니까 백신의 특성상 경증보다는 중증, 위중 올라갈수록 예방 효과가 올라간다.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카플란 마이어 곡선입니다. 여기서 파란 것은 백신 접종이고 빨간 것은 위약군입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 대개 한 14일, 2주 이후부터 이제 이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종축은 이제 코로나19 확진 환자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 코로나19
이 스푸트닉 V 백신 맞은 환자군이 백신 접종군이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1.6%의 예방 효능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항체 면역원성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그 엘라이자로 측정한 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IgG 항체고, 밑에는 중화항체입니다. 42일째 중화항체인데, 여기 보면 남녀, 왼쪽은 여자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이 오렌지색은 여자고 파란색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령군별로 18세, 30세, 31세, 45세 이렇게, 오른쪽에 65세. 그 다음에 이제 위약은 상당히 낮죠. 그리고 전체 백신 접종군 이렇게 보면 중화항체도 골고루 연령별대로 남녀 무관하게 이제 이 중항체도 잘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레아 연구소의 스푸트닉 V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예방 효능과 안전성, 항체 생성률을 보여줬죠. 자, 이상 그 얀센, 노바박스, 가말레아 연구소의 이제 스푸트닉 V의 예방 효능, 그 다음에 이제 변이주에 대한 남아공이나 이제 이 변이주에 대한 예방 효능이 한 15% 내지 30%까지 떨어진다.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 현재 나와 있는 3상을 마쳤거나 그래서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3상 진행 중에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한 그 백신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분석 결과 정도 나오면 사실은 상당히 뭐 3만 명, 4만 3천 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최종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사용할 만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정리를 표로 했습니다. 여기 제일 효능이 이제 높은 것이 파이자, 모더나, mRNA 백신들이죠. 각각 4만 3천 명, 3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이 미국 등지에서 돼서 각각 95%, 94%의 높은 예방 효능이고, 여기도 1차 평가지표는 증상이 있으면서 경증, 중등증, 중증 다 포함해서 PCR 양성 환자를 1차 평가지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질환도 보시면 파이자 경우는 중증 질환이 10명이 생겼는데 대부분 이제 위약군에서 나왔고, 또 모더나의 경우는 30명이 모두 위약이고 한 명이 이제 사망했는데 다 위약군이죠. 그래서 이 중증 질환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예방 효능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경우는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죠.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고, 영국, 브라질에서 11,635명. 이제 AGD 122 코드네임인데, 이제 고령자의 참여자가 적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는 이제 고령자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스트라 백신이 이제 표준 용량에서는 62.1%의 예방 효능, 저용량은 90% 예방 효능인데 합쳐서 70.4% 예방 효능이다. 지금 이제 실제 접종되고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표준 용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2.1%의 예방 효능이다. 이 아스트라도 유증상 PCR 확진자니까 파이자, 모더나와 똑같은 평가지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방 효능 측면에서 62.1%다 보니까 이 효능이 좀 파이자, 모더나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 질환은 이 10명이 입원하는 중증 환자가 있었는데 모두 위약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 백신도 결국은 중증 예방에 상당히 높은 효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드린 존슨앤존슨 얀센이죠. 얀센에서 앞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43,000명이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예방 효능이 72%, 또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는 66%, 남아공은 이제 57%, 이렇게 말씀드렸고, 중증 예방 효과는 28일째 85%, 49일째 100%, 상당히 중증 예방 효과가 높죠. 노바박스도 앞서 정리해드렸고, 영국에서 15,000명이 참여했고 전체적으로 89.3% 예방 효능. 그렇지만 변이주가 있는 경우는 85.6%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지표도 유증상 PCR 양성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중증 환자가 있었는데 의약군에 속했다. 그러니까 백신군에서는 없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가발레 연구소 앞서 말씀드려서 러시아에서 거의 2만 명 가까이 참여해서 예방 효능이 평균적으로 91.6%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말씀드린 이 6가지 백신이 상당히 그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아마 파이자, 모더나, mRNA 플랫폼 백신이 그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바박스, 여기는 프로테인하고 이제 어주반트가 결합이 되어 있는 백신인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성적표고, 이제 가말레 연구소 스푸트닉 V도 좋은 성적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백신들의 이제 안전성, 세이프티, 그다음에 보관 온도, 가격인데, 뭐 지금 화이자, 모더나 경우는 중증 알러지 반응이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화이자는 10만 명 중에 1명, 모더나는 40만 명 중에 1명. 그리고 이제 화이자, 모더나가 이제 약점이 이 보관 온도가 화이자는 마이너스 70도,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다. 이런 좀 초저온, 그러니까 냉동, 그 초저온 냉동 온도에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큰 안전성의 이슈는 아직 없다.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그 하나 이슈가 처음에 4주 간격 접종을 권고했는데 지금 나오는 자료는 4주보다는 8주, 또 최대 12주, 3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그 3개월까지 간격을 길게 했을 때 예방 효능이 더 좋다. 이런 권고가 나오고 있고, 실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영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아마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2번 접종하다 보니까 아마도 첫 번째 접종했을 때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면역 항체가 2번째 접종 때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4주보다는 8주, 8주보다는 12주 이렇게 길게 하면 그 첫 번째 접종에 사용된 벡터에 대한 항체가 이제 소실되면서 2번째 접종을 하게 되면 간격이 넓어지면 더 효능이, 항체도 잘 생기고 효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장점은 냉장 온도, 그 다음에 가격이 3불로 싸다, 그런 얘기고요. 존슨앤존슨도 냉장 온도인데 아직 이제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가말레 연구소 러시아도 이제 이 냉장 온도라는 장점이 있고 $10 정도, 이제 중간 정도 가격이네요. 이 아스트라와 파이자의 중간 정도 가격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백신의 그 임상 시험에서 평가 지표에 대한, 그러니까 백신 효능을 이제 판단하는 이제 평가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효능이 백신 회사마다 임상 결과에서 뭐 95%다, 89%다, 6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평가 지표가 동일한 경우에 직접 비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교가 되겠죠. 근데 이제 평가 지표를 이제 얀센처럼 경증을 빼고 중등증, 중증으로 한정하면 실제보다 예방 효능이 좀 높게 카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얀센의 논문이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시점에 거기서는 2차 평가 지표에 이제 경증 코로나 환자 예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논문이 저널에 실리면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얀센과 노바박스의 3상 임상 중간 분석 말씀드렸고, 러시아 가말라 연구소의 스푸트닉 V에 대한 란셋에 실린 2월 2일자 그 중간 분석 결과도 이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현재 나와 있는 그나마 이제 가장 자료가 3상 결과가 있는 3개의 백신에 6개 백신에 대한 6개 백신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 온도, 보관 온도, 가격까지 이제 지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 이제 6가지 중에 이제 5가지가 우리나라가 선구매했거나 구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백신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